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지난달 치러진 영광, 곡성 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두 곳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특히 영광은 야3당이 치열하게 맞붙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장세일 신임 영광군수와 함께 1년 8개월여 남은 민선 8기 영광을 어떻게 이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늦었지만 당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당선이 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이 돼서요. 지금 3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업무 파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네, 저는 52대 영광 군수로 당선된 장세일입니다. 당선이 돼서 지금 기쁨을 뒤로 한 채 영광에 쌓여있는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내년도 예산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영광의 산적에 있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기쁨을 뒤로 한 채 엄중한 책임감을 먼저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당선시켜 주신 것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으로 우선 인사를 드립니다. 네. 자, 시작부터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 유독 치열한 3파전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보궐선거도 이렇게 치열한 적이 있었나 싶었을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선거였고, 그렇지만 또 당선이 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국민들께서 선택한 이유, 어떤 점이 가장 큰 점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국민들은 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광의 미래를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광 9년을 거치고 도의원을 거치고 지난 8년 동안 일해왔던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보시고 과연 저분이 영광에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서 영광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를 소임을 저한테 주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제가 선거가 굉장히 치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치열한 선거 결과 유권자들의 민심도 좀 확실히 구분이 됐습니다. 2위와 3위를 한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후보의 득표율이 합쳐서 무려 57%였습니다. 영광은 2년 전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 군수를 뽑은 지역이었습니다. 민주당에 좀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숙제를 안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민심, 우리 호남의 민심 반드시 받아들여서 어떤 것에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이고 앞으로 과제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의 선전이 있었지만 그래도 호남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 국민들에게 더 다가서고 우리 호남인들에게 더 다가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거 과정에서 많은 국민분들 또 지역민분들 직접 만나 뵙고 또 대화도 같이 나누셨을 텐데 민심이라고 할까요? 이 국민분들이 바라시는 이 영광 군정에 대한 모습, 어떤 영광 군정을 좀 많이 당부하시던가요? 제가 선거 기간 동안 영광을 구석구석 찾아다녔습니다. 국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민생과 지역 경제가 어렵다 하는 하소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생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일자리 또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경제에 주안점을 두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목표는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의 제1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먹고 사는 문제, 또 일자리 문제, 무엇보다도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고 또 예. 그걸 바탕으로 가장 먼저 챙기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재선거 당선이기 때문에 남은 임기는 다음 지방선거가 열리는 2026년까지 그러니까 약 1년 8개월 정도 2년이 채 되지 않는 임기입니다. 아쉬운 것도 좀 많으실 것 같지만 또 짧은 임기 동안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복잡하게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약속했던 핵심 공약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었는지 지역민분들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이 영광발전 5대 핵심 공약이라고 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불어넣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민생 경제 회복 지원금이라고 해서 제가 선거 때는 영광사랑 지원금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지역화표로 해서 일단은 우리 소상공인 대출 지원 이자라든지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서 우리 내수를 살려야겠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약속했던 국민들에게 평생연금을 드리겠다. 영광은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바람과 햇빛 이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익이 창출되면은 그걸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두겠다는 약속. 전국에서 최초로 기본소득을 한번 실현해보고 싶고요. 세 번째는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고 행복한 우리 복지 영광을 만들겠다. 그래서 영광형 어르신 건강 복지타운을 신축하고 권역별로는 파크 골프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광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이런 곳들, 맞벌이 부부 영유아 돌보미 센터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영광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저희들은 농도입니다. 그래서 고추, 대파, 양파, 가수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 보장제를 확대하고 또 농축업 재해보상 책임제를 추진해서 우리 농축업 생산 기반을 안정화해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천혜 백수 해안도로 우리 천년고찰 불갑사 등 우리 관광지를 종합 개발해서 체험과 체류할 수 있는 영광 관광을 만들겠다. 이 5가지가 핵심 5대 과제입니다. 5가지 핵심 공약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선거 기간부터 이제 쭉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것들입니다.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이지만 또 그 기간 동안에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런 공약들을 또 얼마나 많이 지켜지는지 저희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가 이제 짧지만 짧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기한 내에 다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우려도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임기는 짧지만 이것만은 내가 꼭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주안점을 두고 계신 분들 이건 내가 꼭 하겠다 이런 게 있으면 어떤 걸까요? 예, 임기가 짧기 때문에 초조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우리 평생연금 시대를 열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광은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법률적인 정비들,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군수로서 해야 될 일들, 제도적 정비 꼼꼼히 챙겨 나가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성과를 꼭 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군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국민 평생연금, 뭐 바람, 햇빛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선거 때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었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기반을 닦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최우선하겠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지난 영광 또 곡성 군수 선거 재선거에서 이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됐던 게 바로 1인당 100만 원 기본소득이었습니다. 이 기본소득에 대한 이슈가 지난 재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면서 이번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까지 이슈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뭐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특히 여당 의원들이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그럼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의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풀어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여당의 지적에도 반드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챙겨가면서 하겠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소득제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꾀해서 어찌든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은 일에 한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 우리 기본소득제 강풍연금은 지금 내년도에 일단 시행을 해서 적은 금액으로 시작을 해서 앞으로 어떤 재원들, 우리 영광에서 생산될 수 있는 재원들을 모두 다를 통틀어서 한번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저의 공약이지만 우리 민주당의 그런 주요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것을 전국에 최초로 한번 실험을 해보겠다. 어렵겠지만 촘촘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이제 영광군에서 시도가 되고 또 실험이 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뭐 민주당에서도 뭐 이재명 당대표도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이고 또 민주당에서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좀 역점 사업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군수님 처음에 오셨을 때도 이제 당선돼서 취임하시자마자 이게 지금 뭐 예산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여서 이거 뭐 예산 확보부터 신경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국회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 심의가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긴축 재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자체에서 받아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장들도 예산 확보에 지금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군수님도 최근에 이제 국회에 다녀오셨다고 그렇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국회에 가셔서 좀 어떤 부분들 많이 말씀하고 오셨는지 또 국회에 또 어떻게 해서 가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당선이 되고 10월 29일 3일간 국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우리 영광 발전 5대 핵심 과제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우리 국회에 찾아가서 열심히 설명을 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출장소장이 한 분이 가 계십니다. 거기에서 현장을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서 내년도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역 현안, 또 영광 지역도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좀 있는데요. 이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영광 하면 이 가장 큰 현안으로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한비던전 문제죠. 특히나 영광의 한비던전 1, 2호기가 내년과 내후년이 되면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사용 수명이 끝이 납니다. 한수원과 정부는 사용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원전이 위치한 영광군의 현안, 원전 문제, 이 원전의 수명 연장 문제 이거 어떻게 좀 풀어나가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한비논전 1호기는 수명이 내년 2025년 12월 22일 날 수명이 됩니다. 지금 한비논전 수명 연장은 중앙 정부에서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 영광군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확인된 후 국민들의 지금 의견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국민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명 연장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요. 이분들이 반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원자력 발전에 쓰고 난 폐기물은 원전 안에 보관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수원은 한빛원전 안에 건식 저장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영광군은 원전 안에 건식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지반 조사 불착 신고서를 3차례 반려 끝에 최근에 접수했습니다. 조건부라고 하지만 이번에 그 접수한 것은 좀 허용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선들이 좀 있는데요. 임시 저장 시설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국내 어느 곳에도 아직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을 건설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결국에 이거 영구적인 핵 폐기장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영광 한빛원전은 2030년이면 사용 후 해결료가 포화가 됩니다. 그러면 원전의 6기가 가동이 됩니다. 21대 국회에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통과가 되지 않아 갖고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는 경주에 제가 알기로는 건식 시설이 임시로 돼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굴착 행위 신고는 건식 저장 시설 설계를 위한 집안 조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차례 반려를 했고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축 허가나 인허가라든지 이런 설계가 있을 때는 다시 또 영광군에 모든 행정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군민들이 요구했던 5가지 사항들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불착 행위를 수리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안전성 그리고 우리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군민들은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전남 지역의 문제라고 하면 소멸 위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소멸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영광군 또한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기초지자체 차원의 해법이 가능할까 싶기도 하지만 또 군수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시지 않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느 지자체나 지금 당면 과제가 우리 인구 소멸 그리고 인구 늘리기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평생연금을 드리는 것들이 우리 지역 소멸을 막는 것의 하나의 일환이기도 되고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들을 가지고 어떤 산업단지라든지 아리백 산단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면 젊은이들도 돌아오고 거기에서 지역 경제가 돌아가면 인구 소멸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돌아오는 인구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결국 이제 경제 활성화 또 지역 내수의 문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함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벌이 먹고 사는 문제 좀 어느 정도 해결되는 지역으로 만들어서 청년들을 인구 소멸을 막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또 영광 지역에 산업 문제가 있습니다. 영광군에는 군서, 송림농공단지, 대마 전기차 산단 등 3개 산업단지가 가동 중입니다. 그런데 대마 전기차 산단의 분양과 가동률이 아직 저조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어차피 활성화 방안을 좀 찾으셔야 될 건데 어떻게 해서 좀 활성화를 해보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대마 산단에서 이모빌리티 엑스포를 5년 정도 유치를 해왔습니다.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투자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이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대마 산단에 위치해 있는 이모빌리티 산업을 좀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 군서 송림농공단지 군서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100%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요. 송림농공단지는 지금 한 가동률이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 한 50% 이상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군에서 불합리한 규제들은 좀 제거해 가면서 우리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서 영광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전 문제, 또 핵 폐기물 문제, 그다음에 소멸 위험 문제, 뭐 이런 산업단지의 문제 이제 여러 가지 좀 짚어봤는데요. 지금 뭐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또 군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역의 입장에서 좀 시급하게 풀어야겠다라고 좀 주목하고 계시는 현안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질의 일자리,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 연금을 우선 드리면 엊그제도 우리 재난 아까 지원금 같은 것들이 금방 또 가시적으로 뭐 보이는 성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경제도 살리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 정책들이 좀 필요해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면은 우리 영광이 좀 더 살기 좋은 고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재선거 당선으로 임기가 조금 짧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 바쁘게 움직이셔야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또 지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저에게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1천여 공직자들은 우리 국민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세일 영광 군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6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